자, 그렇다면 실제 영상의 구간을 정제한다라고 하는 거 어떤 거고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정제를 한다라고 하는 건 가공 기법 중에서 전체 영상 중에서 필요한 부분의 시작점과 끝점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플레이어를 통해서 영상 같은, 즉 영화나 뭐 다른 영상 아니면 뭐 유튜브와 같은 내용들을 보게 되시면 전체 영상의 길이 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아래쪽에 나와 있는 컨트롤러, 즉 뭐 조교 서틀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그 내용들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구간 정제 가공 기법에서는 전체 영상의 내용들을 먼저 훑어보고 거기에서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 즉 어떠한 행동, 어떠한 사물 아니면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탐색을 한 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행위가 일어난 곳입니다 라고 특정 시작점과 그 시작점의 끝점을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구간에 특정한 값을 입력을 해주는 거죠. 입력을 할 때에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값들, 즉 그 전에 특정 구간을 구분을 할 때 예를 들면 앞에 공공 CCTV 같은 경우 사람이 쓰러진 구간, 즉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면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있다라고 하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여기에 생성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시간을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 카테고리가 이제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폭행 상황, 사고 상황 등과 같은 미리 지정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면 카테고리를 입력을 하겠지만 뭐 가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카테고리에 가이드는 있으나 그게 정확하게 어떤 분류인지는 잘 몰라서 차후에 그 상황을 분류하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사람이 보고 판단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구간을 설정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상황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간에 따른 카테고리를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간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전체 구간 중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프레임 단위로 시간의 시작과 끝이 잘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단계까지 이게 구간 정제 가공 비법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말은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시작과 끝을 표시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도구들이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와 함께 하나의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멀리뛰기라고 하는 스포츠의 한 종류입니다. 이 멀리뛰기를 하는데 그 선수의 동작을 각각 4가지의 구분 동작으로 구간을 정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움 닫기 모습과 두 번째 구름판, 세 번째 공중자세, 네 번째 착지 자세까지 각 구간을 비디오에 구간을 정제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그 구간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어떤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정의하겠느냐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말로 표현하기, 즉 글로 표현되기 어려운 점은 프로젝트 관리자나 품질 관리자에게 문의하거나 확인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하는 걸 데이터 품질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멀리뛰기 가이드라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림의 예시와 함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닫기 단계에서는 선수가 가속도를 붙이는 구간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달려가는 순간을 도움닫기의 순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약입니다. 구름판에 발을 디디고 그걸 이제 떨어지기 전까지, 발이 구름판에 떨어지기 전까지의 단계를 도약 단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중 동작은 구름판에 발이 떨어진 후 착지 전까지의 화면 상태입니다. 그 세 번째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 내용으로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착지 랜딩 단계인데요. 공중 중 착지를 위해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그 운동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참고를 했는데, 랜딩이라고 하면 저는 처음에 그냥 발이 땅에 닿으면 거기가 착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중의 3단계에서 세 번째 공중 도차에서 크게 몸을 비틀거나 몸을 흔들다가 실제 공중 동작에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전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시간을 착지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특수성도 있네요. 자, 그래서 실제 그 작업을 하는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클래스에서 카테고리를 작성을 하고 그 클래스, 즉 앞에서 구분해 놓은 동작에 해당되는 구간을 탐색, 어디가 어디서부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한 시작과 끝점을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마우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특정 엔터 키를 누른다거나 특정 키를 눌러서 짧게 각 구간들을 이동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장면이 완성이 됐으면 저장하고 제출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왼쪽 화면에 보시면 플레이 되는 모습을 먼저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탐색을 하신 다음에 그 특정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카테고리를 먼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화면에 보고 계시면 1번 도움닫기 단계를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선택한 다음에 그 구간을 표시를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단계의 구간을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왼쪽 아래쪽에 있는 곳에다가 도움닫기, 도움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넣고 그 구간에 해당되는 값을 마우스를 통해서 저 구간에 해당되는 시작과 끝점을 표시를 한 겁니다. 역시 이 도움닫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사실 영상의 길이가 짧아서 제가 조정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구간의 값이 이벤트가 짧게 나타나면 그 값들을 표시를 할 때 마우스보다는 또 키보드를 통해서 이용을 하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이제 공중 자세입니다. 공중 자세는 영상에서 생각보다 길게 좀 나와서 작업하기가 좀 편했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착지하기 직전, 즉 랜딩 전까지의 자세, 즉 공중에서 착지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 자세를 찾는데 생각보다 애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장면을 구간에서 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착지라고 하는 단계를 하나 더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서 표시를 하였습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표시를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쭉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구간에 해당되는 값들을 이리저리 확인을 하고 탐색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연속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이 시간의 흐름, 즉 프레임 단위마다 뭔가를 표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적인 기술이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있어서 심화 과정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저작 도구는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저작 도구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저작 도구입니다. 그 모양이 좀 익숙치 않더라도 여러 가지들을 사용해 봄으로써
비슷한 기능들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구간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출력을 할 때, 즉, 어노테이션 된,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냐, 형식이 JSON이냐, XML이냐, CSV냐라고 하는 이제 모델의 활용이 되기 위해서 나타날 때인데요. 실제로 이제 화면을 보시면 그 특정 파일의 특정 구간에 해당되는 값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텍스트의 형태로 데이터 값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가 작성한 내용이 이렇게 저장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그 텍스트 파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그 구간 작업, 비디오와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하실 때에는 앞에서 봤던 예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작 도구들이 있고요. 그 저작 도구를 보시면 실제 그 구간이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어떤 건 프레임 단위마다 표시를 하기도 하고 어떤 도구들은 그걸 시간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도구의 특징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그 하나의 오리엔테이션,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다양한 도구들이 각 기능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의 이미지의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나의 라벨링 작업으로 이용하는 복합 라벨링과 멀티모달 라벨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라벨링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기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이미지 내에서 특정한 값들을 추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즉,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 내에서 박스와 폴리라인과 폴리곤 같은 기법들을 동시에 적용을 하는 거죠. 즉, 하나의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개의 다양한 라벨을 붙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멀티모달 같은 경우, 멀티모달은 정확하게 멀티와 모달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합성어인데요. 멀티는 이제 다양하다는 거고, 모달은 우리가 그 분석을 할 때 그 채널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신호 체계의 하나의 채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인공지능, 즉 인공지능이 하나의 모달 채널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모집하고 그 모집되어 있는 멀티모달 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입력, 즉 인간이 인지하는 거니까 인간의 오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처럼 인간이 느끼는 감각을 융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라벨링해서 복합하는 것을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과 복합 라벨링이 있는데 복합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전체 영상 중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박싱하고 그걸 분류하고 하는 것들. 근데 사실 앞에서 그 영상이나 다른 내용들을 볼 때 싱글 라벨링처럼 하나씩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의미 있는 값들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찾아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찾아내고 그 얼굴이 행복한지 어떤지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두 가지를 표현을 하는 거죠. 데이터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운딩과 폴리라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탐지를 하는데 바운딩 박스를 이용을 하고 그 물고기의 길이를 판단하는데 폴리라인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종을 분류를 할 때 크기의 길이와 폭에 따라서 어떤 어종인지에 따른 구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폴리곤과 바운딩 박스와 폴리라인을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분석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저희가 예제가 들을 때는 단순 폴리곤, 폴리라인만 들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 화면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복합적인 영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걸 다 분류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복합적인 내용들을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분류하기도 하고 간판을 분류하기도 하고, 그럼 간판 안에는 어떤 글자가 있는지 글자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OCR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라벨링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배경과 사물을 분류를 하는 내용도 복합 라벨링을 통해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자율주행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버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상황들을 더 많이 분류하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멀티모달 적용 사례입니다. 멀티모달 적용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채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채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소스를 여러 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티모달 적용 사례 중 영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영상 안에는 기본적인 이미지의 내용도 있고, 그 이미지 안에 오디오라고 하는 소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그 영상의 주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들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모달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미지 모달, 음성 모달, 그렇죠. 상황 모달, 감정.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대사도 있으니까 그 대사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을 하면 이미지, 소리, 그 다음에 텍스트와 같은 이런 멀티모달의 적용 사례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멀티모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더욱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사례처럼 이 멀티모달을 이용하게 되면 컴퓨터가, 즉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해할 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상황은 컴퓨터에게 그 이미지를 주고 그 목소리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데에서 질문을 하면 컴퓨터가 그 질문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판단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린인지 성인인지, 그리고 화가 났는지, 아니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탐지를 해서, 즉 소리를 탐지를 해서 텍스트를 분류하고 사람의 얼굴을 판단해서 이 사람의 감정과 연령을 표현을 하고, 그걸 복합적으로 의미를 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 전달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공지능의 모델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들을 계속 발전하고 최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라벨링 심화 내용들을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역시 앞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기본보다는 어려운 상황들, 즉 생각할 거와 시간과 내용들이 좀 더 추가되는 것들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데이터 라벨링에서는 그 영상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구간을 정의를 하고 그 목적에 대한 객체를 인식하는 작업을 영상 데이터 라벨링에서 주로 해주는 역할이고, 그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적으로 오랜 소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복합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기법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하여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복합 라벨링이고, 멀티모달은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앞에서는 저희가 오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 데이터, 모달을 컴퓨터에게 입력시키기 위한 데이터 라벨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시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